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문법 데이 11 장소 전치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이 장소를 나타내는 말 어떻게 앞에 꾸며줄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at, on, in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본 느낌부터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t은요, 어떤 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콕 짚는 이미지죠. 그리고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점점점점 어떤 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 이 표면과 표면의 접촉을 말하는 게 바로 on입니다. 점 다음에 면으로 갔고요. 면이 모이면 뭐가 되죠? 어떤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느낌을 주는 거. 이 안팎의 경계선이 분명한 이 내부, 뭐뭐 안에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in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on, in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장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at은요, 콕 찝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떤 특정 장소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야, 거기서 만나? 나 거기 도착했어 라고 어떤 장소를 콕 집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at이고요. 자, 그 다음에 on은 뭐라고 했죠? 접촉의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책상 위에 두고 오거나 아니면 거리를 걷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접촉이 있고 면과 면이 붙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 전치사가 on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in인데요. in은 아까 전에 어떤 안에 있다는 느낌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있다든지 혹은 좀 더 큰 개념으로서 뭐 도시나 국가를 설명할 때도 i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개념, at부터 on, in까지 확장된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서울이 아니고 in Seoul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문장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제니와 제임스를 보았는데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문장이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나는 제니와 제임스를 보았다 부터 해볼게요. 영어로 I saw Jenny and James 이렇게 해볼 건데요. see, 보다가 saw, 네, 과거형으로 바뀌고 있죠. 어떤 과거의 한순간에 내가 봤어. 그런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this morning 이렇게 마무리 지어졌죠. 이 오늘 아침이라고 해도 점심이나 저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과거 시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 They were waiting. 여기서는 과거 진행 시제, 특정한 한 시점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영어로는 at the bus stop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at의 느낌, 콕 집는 느낌이라고 했죠. 특정 장소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at the bus sto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장의 이 느낌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완성된 문장 한번 쭉 이어서 얘기하면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네, 몇 시에 호텔에 도착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니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영어로는 What time did you arrive? 이렇게 됩니다.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죠? 질문하고 있는데 뭐가 궁금한 거죠?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시를 의미하는 what time가 뭐뭐 하셨어요? 라는 말에 did가 붙어서 What time did you? 몇 시에 뭐뭐 하셨어요? 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도착하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arrive만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되니까 어디에 도착했는지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호텔에라고 얘기하니까 영어로
at the hotel.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호텔이나 특정한 장소를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at the hotel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호텔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호텔 입구나 이 프런트 그런 느낌이 더 들 겁니다. 왜냐하면 at이 그 장소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콕 집어서 해볼게요. 몇 시에 호텔에 도착하셨나요? What time did you arrive at the hote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제임스는 당신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의미 단위 찾아보면 제임스는 일했습니다. James has worked. 네,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복습해 봤는데요. 제가 만약 James has worked 이 현재 완료로 얘기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더하고 있죠. 아, 제임스는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서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 회사에서라고 했으니까 at your company. 너의 회사라는 거를 콕 집어서 딱 특정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at의 느낌 계속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랫동안이라고 했으니까 for a long time. 요건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 쭉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James has worked at your company for a long time. 이렇게 씁니다. 콕 집는 at의 느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그들은 벽에 그림을 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본 첫 번째 의미단이 그들은 그림을 걸고 있다라고 하면 They're hanging a pain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hang이 아니고요. They are hanging. 진행형 이 시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걸고 있다는 걸 아주 딱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y're hanging a painting. 딱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어디에 걸었죠? 벽에 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벽에라고 하면 on the wal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t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자, 벽에 거는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벽에 딱 접촉해서 딱 걸고 있잖아요. 뭔가 표면과 표면의 접촉은 on이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상 위에 있다. 뭐 이 느낌도 좋지만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뭘 붙이거나 이렇게 접촉하는 느낌은 on을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벽에 딱 그림을 걸고 있다면 They are hanging a painting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접촉의 느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열쇠를 책상 위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나오면 되죠? I think. 내 생각엔 뭐뭐야 라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항상 만들던 주어 동사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열쇠를 두고 왔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I left my keys. 주어 동사 딱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두고 왔죠? 책상에 놔두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열쇠가 있다면 책상 위에 이렇게 살포시 놔두고 와서 접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on의 느낌, 접촉의 느낌이에요. 뭔가 책상이나 의자 위에 놔두고 왔다고 할 때는 특히 우리가 on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think I left my keys on the desk. 이렇게 on의 느낌을 사용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은 길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친절하게 길을 알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단위 당신은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You can get on the bus. 이렇게 됩니다. 네, 중간에 우리가 get on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교통수단을 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get 뒤에 on이 붙어 있죠. 이 on은 접촉의 느낌이잖아요. 표면과 표면의 접촉. 그래서 두 발로 서서 탈 수 있는 교통수단에 보통 on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라던가 지하철이라던가 아니면 비행기라던가 이런 건 우리가 서서 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get on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you can get on the bus, get on을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느낌, 길 건너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도로 같은 것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on the street 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추가 느낌 더해서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길 건너편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길 한번 알려줘 봅시다. 영어로 해볼게요. You can get on the bus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산을 식당에 두고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같이 깜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얘기해 보면 저는 우산을 두고 왔습니다. 네, 주어 동사 목적으로 I left my umbrella 이렇게 깔끔하게 쭉 이어가시면 되죠. 과거 시를 사용해서 과거 한 시점에 두고 온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두고 왔는데 어디 두고 왔죠? 식당에 두고 왔죠? 네, 영어로는 in the restaurant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만약 in을 사용했다면 듣는 사람은 식당이라는 공간 안에 두고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그 안에 두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in을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 끝나겠죠? 어젯밤이라고 했으니까 last night 이렇게 끝나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표현 한번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죠? I left my umbrella in the restaurant last night.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병원에 있어. 그는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얘기해 줄게 제임스는 병원에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영어로 하면 James is in the hospital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n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병원 앞이 아니고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in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James is in the hospital 안에서 있구나. 뭔가 입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배웠던 at의 느낌과는 약간 다른 느낌 느껴지시나요? 계속해서 말하고 만나보다 보면 살짝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어 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He had an operation last week. 네, 수술을 받다라는 표현은 have an operation 이거를 사용해서 표현해줬죠. 그래서 뒤에 것까지 덧붙여서 진짜 수술을 받았으니까 입원하고 있겠다 안에서 이런 느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쭉 이어서 완성된 문장 얘기해 볼게요. James is in the hospital. He had an operation last wee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9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We have lived in Seoul. 이렇게 볼 건데요. 일단 시제는 현재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다는 표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걸 그냥 서울이 아니고 in Seoul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어떤 도시나 아니면 나라같이 공간이 굉장히 크고 다른 도시나 나라로 구별되는 이런 느낌은 in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다. We have lived in Seou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헷갈리신다면 저희 고3 이제 고등학생들이 인서울 하겠다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 인서울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라고 했으니까 since 2009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표현 쭉 이어서 가시면 We have lived in Seoul since 200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 있어요라고 묻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 누구 있어요라는 문장부터 만들어 보면 Do you know anyone?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Do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하세요라는 느낌 우리 단순 현재할 때 배워봤었죠. 그래서 누구 아세요? Do you know anyone?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느낌 한국에란 느낌이 더해졌습니다. 영어로는 in Kore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라나 도시같이 큰 개념은 보통 in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이 딱딱 나눠진 거에 내부 공간의 느낌 in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에 아는 사람 있어? 라고 묻는다면 Do you know anyone in Korea?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 저와 함께 10문장을 연습해 봤는데요. 이 전치사 느낌은 사실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씩 그 말을 내가 익숙하게 만들고 100%가 아니고 30부터 30, 40, 50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